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청동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송곡리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송곡리 유형 문화는 청동기 시대 중기이고, 벼농사가 주된, 벼농사가 메인이고, 그리고 반달돌칼, 석도죠. 이걸로 수확을 했답니다. 보편화가 되었죠. 그리고 사회 계층이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잉여 자원이 남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생겨서. 일단 송곡리 유형 문화에는 석관묘가 가장 유명한데, 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석관묘에서 청동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고인돌, 지성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고인돌 지성묘에서 또는 지성묘에서 이 청동기가 또 같이 나오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여수, 정량동, 지성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는 위세품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나온 청동기가 위세품이고, 위세품이란 지배자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그리고 묘제는 다양해지는데, 금강유역에서 석관묘 나오고, 아까 말한, 그리고 석계토광묘, 그리고 단홍식 옹관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확산하죠. 그리고 이제 토기와 석기 구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석기는 보편화가 되었고, 실생활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토기는 디자인이 없어지겠죠. 무문토기니까. 민무늬 토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이 송곡리 유형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충남 서해안, 그리고 금강 중하류 일대에서 생겼는데, 최근에 경기 남부 안성천 일대에서 나와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역에서 경기도 남부 안성에서 충남 서해안과 금강 중하류 지역 일대까지 송곡리 유형의 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980년도에 BC 5세기에서 4세기로 추정을 했지만 현재는 BC 10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900년, BC 900년이죠. 하지만 이제 방사성 탄소연대 이걸로 측정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편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판단하기가 힘들다. 근데 어쨌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측정을 했을 때 BC 5세기에서 4세기, BC 10세기, 지금은 이제 BC 10세기로 보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주거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외래설, 자생설은 한 번도 안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고, 외래설은 외국이란, 그러니까 한 번도 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서 생겼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금강유역 정착이죠. 외래설은 유역의 정착.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중국 동북 지방의 토기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금강유역에 정착해서 발전이 돼서 이게 송곡리시 주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휴암리식 주거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주거지랑 더해져서, 그러니까 휴암리식이 아마도 토착문화죠. 기존에 있던 이게 합쳐져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생설은 잠시만요. 자생설은 청동기 시대 전기 장방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장방형 주거지, 중간 형태인 휴암리식 주거지에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송곡리식 원형 주거지로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BC 5세기, 그러니까 BC 5세기 말에 마을 규모가 이제 작아지고 입지 조건도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세한 변화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이 송곡리 유형 문화가 신기하게도 이게 일본 야요이 문화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곡리 유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일본에 넘어가
야요이 문화의 성립을 하는데 성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증거로는 규슈 지방의 순국미 주거지 문화의 주거지가 비슷한 게 있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지성묘 고인돌이 있고, 무문토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무문토기와 비슷한 게 나오고, 그리고 마제석기 간석기도 비슷한 게 나오고, 그리고 벼농사 요소가 유사한 게 나옵니다. 이게 조몬 시대의 만기, 후기 다음에 만기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기 다음에 만기 시대에, 그리고 야요이 시작하는 시점에 시대에 유적이 발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5세기에서 4세기로 보고, BC 5세기에서 4세기, BC 10세기 현재로는 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은 5세기에서 4세기로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송곡리 유형을 보고에 대해서 송곡리 유형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초기 철기 시대랑 이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가 문제인데, 아직 정확하지도 않다 합니다. 굉장히 말이 많다고 하는데, 다 이게 추측 또는 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보는데 이 철기 시대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삼국 시대로 가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역사학자들이랑 고고학자들은 원삼국 시대를 넣습니다. 이 원삼국 시대를 철기 시대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이 청동기 시대를 철기 시대에 포함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굉장히 학자들끼리 많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삼국 시대는 사실 이 개념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원삼국 시대라는 게 프로토 3 킹덤 오브 피리어드, 원시 삼국 시대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심지어 가야는 빼먹었습니다. 가야는 나라로 안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야가 나라가 아니고 원시 국가다 라는 애매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게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부족 국가라는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성읍,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그냥 얼핏 추려서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족국가, 성읍국가, 그러니까 고대 국가 이전 단계, 간단하게
고대 국가 이전 단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삼국 시대를. 그러니까 나라로 안 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고구려는 초기에 한나라랑 굉장히 대등하게 싸웠거든요. 대등하게 싸웠는데 그때 당시가 원시국가라고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국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은 송곡리 유형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